파월이 뭔 얘기를 했냐면, 야 안되겠다, 야 1% 올리려고 했는데 시장이 돌아가는 꼬락서니까 인플레이션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들고 있네. 전체적인 수치가 다운이 돼야 되는데 물가의 안정 수치 자체가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현상 유지가 되고 있어. 이래선 안돼.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작년에 1% 올렸는데 야 안되겠다, 1.5까지 올려야 되겠다.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최근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을 언급하였는지에 대해 브리핑해 준 적이 있으십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3월 FOMC에서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내용을 언급하였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연준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 결국 증시는 어떤 부분에 방향성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의장은 올해 1월달의 지표들을 보니까 불과 한 달 전의 완화 추세에서 부분적으로 반등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멈추기 위해서는 고용도 물가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반등한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은 우려감을 가졌었죠. 이어가지고 파월은 현재 인플레이션율 목표를 2%로 잡고 있는데 이를 되돌리는 과정은 길고도 험난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가 2%인 이유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치라는 점에 대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통 2% 물가 목표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살펴보면 예상보다 강한 최근의 경제 지표로 인해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전에 전망한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 즉 기존적으로는 최종 금리를 5.1%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었는데 그를 웃돌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였고, 지표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다 신속한 긴축이 요구되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거나 고용시장이 계속해서 타이트한 모습을 드러낼 시에 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최종금리의 수준을 물어보니까 파월 의장은 3월 22일 회의에 결정을 할 때 3월 FOMC 회의 전 발표될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발표된 데이터를 볼 때에는 최종금리 수준은 12월 회의에서 예상한 것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3월 FOMC 회의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는 업로드일 기준 이틀 전에 발표될 미국의 고용동향 보고서, 그리고 다음 주에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대표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OMC 전일 발표될 미국의 부동산 지표까지,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물가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 실제로 파월은 현재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어떤 점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근원 PC를 구성하는 부분들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체적으로는 상품 부문의 인플레이션의 하락, 주택 부문의 신규 임대료 하락이 반영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다양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과 계속해서 우리가 증시의 흐름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동시에 이 내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월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내용인데, 노동시장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의미를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미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국 내 일자리 수, 즉 총 고용 인구 플러스 구인 건수에서 총 노동 인구 수와의 격차를 따져보면 12월에는 550만 명이었고 1월 달에는 513만 명 가량으로 대략 37만 명이 감소하긴 하였습니다. 근데 팬데믹 이전에는 110만 명에서 120만 명 수준이었어요. 여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격차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다 살펴볼 수 있겠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 노동인구가 늘어나기보다는 구인 건수가 줄어들기를 바랄 것이죠. 즉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구인 건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시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GDP 성장률 중에서 소비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거든요. 근데 노동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보다 보면은 지금 개인 소득과 가처분 개인 소득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인구를 더 채운다? 소득이 있는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결국 소비도 늘어난다는 것이고, 당연히 물가 역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승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은 파월은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장의 경제가 꺾이기를 원할 수도 있다 라는 점까지 따져볼 수 있을 겁니다. 고용이 늘어나야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파월의 발언을 해석해 본다면 연준이 물가 안정 임무를 방치하면서 인플레이션이 5%에서 6% 수준이 지속된다면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더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에 대해 따져보면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수치를 보면은 개인의 소득, 그리고 가처분 개인 소득, PCE 지수, 근원 PCE 지수 모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런 지수들이 쉽게 꺾이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해당 이미지는 실질 개인 소비 지출 지수인데, 보면은 08년도 때와 20년 코로나 침체기를 제외하고는 눈에 띄게 꺾였다고 할 부분들이 사실상 보이지 않죠.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수순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겠지만, 현 시점에서 무언가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해당 건수는 매주 목요일 발표가 됩니다. 20년대 갑작스럽게 증가했다가 다시금 갑작스럽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렇게 좀 세부화 시켜가지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업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겠죠. 영상 촬영일 기준날 자체로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다시 상승한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매주 발표되는 만큼 이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경제활동 참가율까지 함께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가 다시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해당 지표들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냐 물어봤을 때, 실직을 하는 사람들보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함께 따져보면 일자리도 차고 넘치는 상황이에요. 구직을 하는 사람들보다 구인을 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1차원적으로는 취직하기가 쉽고 돈 벌기 쉽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상황, 이는 곧바로 소비와 저축으로 이어짐에 따라 물가 우려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지수까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0월달에 7.7, 그 다음 7.1, 그 다음 6.5, 굉장히 좀 가파르게 둔화가 되는 게 보인다 라면서 시장이 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자 1월달에 6.4가 나오면서 시장에 다시금 우려감이 한층 깊어진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1월달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 라고 보니까, 흔히 필수 소비자라고 불리는 음식의 상승률은 사실상 둔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의 음식값, 마트에서 뭘 사거나
뭐 외식값도 동일한 흐름이죠. 그리고 국제유가가 다시금 반등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된 상품들도 다시금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연준은 이 CPI보다 근원 CPI에 집중을 하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이 근원 CPI는 식품과 에너지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부분에도 주목을 하고 있느냐 따져봤을 때, 먼저 주거 관련된 비용입니다. 연준에서 직접적으로 부동산이나 주거 렌탈 관련된 언급을 한 점을 따져볼 필요도 있겠고, 동시에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 주거 관련 비용은 꺾이긴 꺾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거 관련 내용들 꾸준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연준은 이 의료 서비스 관련 부문들도 어느 정도 비중을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주거, 의료 서비스, 그리고 좀 이 둔화 폭이나 계속 변동성이 보이는 중고차 관련된 내용들까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뭐 물가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증시의 초점이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쉽게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결국 금리 인상이 더욱 화두에 올라 있는 상황인 건 맞다고 판단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지표들이 꺾이면서 통화 정책이 다시금 안정화된다고 하면 증시가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그때부터는 경제 지표가 꺾인다라는 수순, 모멘텀을 가지고 경기 침체 이슈가 떠오를 가능성 분명히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에 해당 이슈들을 토대로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뭐 다양한 요인들을 가지고, 저희 소장님께서도 이제 박스권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언급을 계속 하시는데,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히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늘 도박이 아닌 확실한 관점이 있는 매매와 투자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